자, 일단 로그인 하셨을 때 여기 블로그에 보시면은 내 블로그 이렇게 들어가시면 쉽게 들어가집니다. 자, 내 메뉴에 관리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세팅하고 있었고요. 일단 저번 시간에 썼던 게 이 블로그 정보에 있는 내용들을 넣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 보시면 네이버 톡톡 연결도 나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어떻게 블로그 들어가야 네이버에서? 자, 꾸미기 설정에서는 스킨을 고를 수가 있었죠. 자, 스킨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스킨, 좀 깔끔한 스킨 그냥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스킨 위에다가 우리가 오늘은 타이틀을 만들어서 달아놓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킨은 그냥 깔끔한 거 고르시면 됩니다. 뭐 요런 스킨도 뭐 나쁘진 않고요. 아예 저처럼 그냥 흰색 요런 걸로 가도 되고. 마음에 드는 거 그냥 골라서 적용만 해주세요. 자, 일단은 적용했고, 자, 여기 디자인 설정의 레이아웃 위젯 설정, 여기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블로그의 레이아웃을 세 가지 형태 정도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제일 선호하는 건 1단형 레이아웃입니다. 1단형 레이아웃이라는 게 보통 어떤 거냐면 옆에 따로 카테고리가 나오지 않고 포스팅 내용만 쫙 보이는 게 1단형 레이아웃이에요. 그리고 아마 블로그에서 제일 많이 보셨을 법한 거, 그게 바로 2단형 레이아웃이 있어요. 그 다음 얘는 이제 3단형 레이아웃인데 제발 고르지 말았으면 하는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군자동 빌라를 이렇게 쳤는데요. 여기서 뷰 탭에 있는 내용 중에 한번 볼게요. 빌라랭 가이드라는 어떤 분이 올린 글을 한번 보자면 이 위쪽에 이렇게 내용이 있고 이 밑에 글이 있는데 보시면은 양 옆에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포스팅만 딱 있다 보니까 포스팅이 주가 돼서 되게 넓게 보여지는 게 바로 1단형 레이아웃이에요. 큼지막하게 보이고 옆에 뭐가 없다 보니까 집중해서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여기 행복한 내 집이 여기는 어떻게 꾸몄나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여기 옆에가 카테고리가 있고 이렇게 옆에 있어요. 이거는 2단형 레이아웃이라고 해요. 한 옆에 이렇게 고를 수 있는 카테고리랑 그리고 블로그에 글이 있는데요. 아까 1단형하고 크기 차이를 보자면 1단형은 여기 이제 가득 차게 이렇게 포스팅이 채워져 보인다면 2단형은 벌써 이만큼이 먹어 들어가기 때문에 좁아요. 그죠? 그리고 옆에 일단 뭐가 글이 좀 많다 보니까 시선이 분산이 돼서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옛날부터 사실 많이 쓰던 레이아웃이긴 해요. 2단형 레이아웃은. 일단은 근데 만약에 이 매물 정보를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사이트잖아요. 블로그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큼지막하게 이렇게 사진이 있는 게 아무래도 얘보다는 더 크고 확실히 넓어 보이겠죠. 그쵸? 그리고 일단은 카테고리가 없는 이 부분에 보면요. 한쪽으로 쏠려 보여요. 그래서 2단형은 사실 제가 추천은 안 합니다만 그래도 취향에 따라 2단형을 가겠다라고 한다면 고르셔도 된다. 이 정도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일단 2단형 같은 경우는 일단 위젯의 경우도 위에다가 넣을 수는 없고요. 밑에다 여기 이제 옆에다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제 블로그에 제가 위젯을 달아놨었잖아요. 내 블로그를 막상 꺼놨네. 네, 보면은 제 블로그 지금 타이틀은 제가 날렸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위젯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들어있죠. 이런 거는 1단형 레이아웃에서 가능한 거고 2단형은 이게 아니라 옆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내가 홈페이지형 블로그 형태로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보통은 1단형 레이아웃을 선호해요.
또 마케팅 용도로 내가 블로그를 운영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때 일단은 글이나 사진이 큼지막하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단형 레이아웃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아까 군자동 빌라 요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여긴 서울 경기 신축 빌라라는데 여기도 2단형 레이아웃을 꾸몄어요. 그러니까는 어때요?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 여기는 좀 특징이 있다면 배경을 약간 색깔이 있는 남색을 준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단정해 보이는 부분은 단정해 보일 수 있겠지만 일단은 한정돼 보이죠. 뭔가 딱 고정돼 있고 요만큼의 틀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것도 뭐 개인 뭐 느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요. 일단 2단형 레이아웃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발로 뛰는 손과장은 어떤가? 여기도 2단형 썼네요. 여기는 1단형. 확실히 더 넓어 보이기는 하죠? 자, 1단형을 할지 2단형을 할지는 골라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에게 일단은 추천을 좀 부탁을 드린다면 저는 1단형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나중에 여기는 그래도 지금 보니까 별로 꾸며놓은 게 없네요. 왜 그랬을까?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가 볼까요? 위에를 되게 이쁘게 꾸몄죠. 이것도 블로그예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스킨을 설치를 해서 위에다가 깔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토샵 실력이 조금 있어야 되긴 해요. 이 정도 하려면. 지역산업센터나 사무실 오피스텔로 넘어가지게 이렇게 연결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누르면 이렇게 사무실에 대한 내용으로 가고 여길 누르면 오피스텔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원래는 연결을 하려고 했을 거나 지금 여기서 보니까는 제대로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걸로 보이기는 해요. 자, 어찌됐건 간에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만약 위젯을 넣으려면 이렇게 지금 보통 옆으로 이렇게 나열된 위젯들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한다면은 2단형 레이아웃이 맞지가 않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홈페이지형 블로그 형식으로 만드시려는 분들한테는 1단형 레이아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저것도 모양 만드는 거 우리 미리 캠퍼스로 만들어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좀 궁금하다 하면은 HTML이 조금 들어가야 돼서 그렇긴 한데 저 모양으로도 제가 안내는 가능합니다. 자, 1단형과 2단형은 보셨는데 아무리 봐도 3단형은 찾기가 힘들어요. 사실 가끔 보면 이제 3단형 레이아웃을 고른 데들이 있긴 한데요. 양쪽에 이렇게 단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팅을 하는 칸은 훨씬 좁아지겠죠. 그래서 되게 답답해 보이고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고 집중이 안 돼 보이기 때문에 보통은 만약에 레이아웃 위젯을 설정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일단 저는 원픽은 1단형 그 다음에 난 그래도 2단형이 좋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2단형까지는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3단형은 하지 마세요. 자, 레이아웃 설정에서 전체 정렬은 중앙으로 두시고 글 영역도 넓게로 해놓는 게 좋겠죠? 일단 넓게 잘 보여야죠. 그리고 메뉴 사용 설정에 타이틀 체크해 주세요. 오늘 우리 타이틀 넣어서 위에다 간판 달아 놓을 거거든요. 물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스킨이 더 화려하게 보이기는 하겠지만 그거를 하려면 HTML이나 위젯 실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아직 위젯 안 배웠기 때문에 그건 아직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린 타이틀을 지금 다룰 거예요. 자, 카테고리는 아직 특별히 만들진 않았지만 나중에 우리 설정할 거고요. 밑으로 조금 내려서 더 보자면 위젯 사용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사업자 정보란에는 보통 이제 사업자 하실 때 이런 어떤 정보란을 집어넣는 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꼭 넣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닌데 약간 어떤 부분에서 넣게 되냐면 블로그를 상거래 목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집어넣어 놓는 게 안전하겠죠. 그래서 상거래 목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정보를 넣어 두시는 걸 추천해요. 사업자 정보가 있다고 해서 꺼려 하시거나 이럴 건 없는 게요. 일단은 만약에 부동산이라고 했을 때 저런 사업자 정보가 없이 그냥 부동산 블로그만 올려져 있다라고 한다면 뭔가 믿음직하지 않겠죠. 구매자 입장으로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사업자라고 하셨을 땐 사업자 정보가 들어있는 게 좋을 거고, 만약에 제 블로그 같은 경우는 그냥 리뷰 블로그잖아요. 그런 부분에선 사업자 정보가 굳이 없어도 되겠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떤 기관 블로그만 가급적이면 사업자를 넣어주시는 게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 안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뭐 시계, 날씨, 환율 다양하게 있는데요. 지금은 그냥 꾸며볼 거니까 넣고 싶은 거 한번 몇 개 꾹꾹 눌러볼까요? 뭐 예를 들어 날씨를 넣고 싶어요. 그럼 날씨를 선택해 주시고, 환율을 넣고 싶어요. 환율을 선택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그냥 골라서 몇 개만 골라보세요. 이거는 나중에 뺄래도 얼마든지 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정도로만 그냥 볼 목적이에요. 자, 이 밑에는 보시면은 제가 뭐 꿀티모아 인스타 이런 걸 만든 건 제가 만들어 놓은 위젯 링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위젯을 제작할 때 해보도록 하고요. 위젯 제작은 여기 위젯 직접 등록 여기다가 입력해서 제작하는 거라서 아직은 좀 어려우세요. 그래서 일단은 위젯 중에서 몇몇 가지 마음에 드는 것들만 이렇게 꼭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스터디 카페를 운영한다. 그럼 명언이 딱 적혀 있으면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위젯을 달아놓는 거죠. 내 블로그랑 좀 어울릴 만한 것들, 내가 달아서 올리고 싶은 것들만 위젯을 꼭 눌러주시면요. 요 옆에 이렇게 네모난 칸들이 생길 거예요. 그럼 나는 환율을 위에다 올리고 싶어 하면은 이 환율 칸을 위로 이렇게 끌어다가 배치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끌고 이렇게 옮기면 이렇게 점선이 보이죠. 여기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그럼 이때 떼면 이렇게 배치가 돼요. 얘를 만약 없애고 싶다. 그럼 옆에 X 보이죠? 여길 누르면 삭제가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단 배치를 해보시고, 이렇게 여기 검색도 끌어다 놔볼까? 자, 이렇게 배치해놓고 마음에 들면 적용 하고 확인하시면 블로그의 레이아웃이 적용돼서 이렇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좀 정신없죠, 지금 이렇게 해놓으니까. 네, 마음에 안 든다 하면은 다시 내 메뉴에서 아까 관리에 꾸미기 설정에 레이아웃 이제 설정해서 배치를 바꾸거나 필요 없는 걸 지우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옮겼고 적용 확인하면은 적용된 화면 보이죠? 아까 제가 밑으로 끌어내렸으니까 아까 그 위젯들이 이렇게 밑에 달려 있겠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 위젯을 한번 바꿔보세요. 내 메뉴에 관리였고요. 꾸미기 설정에 레이아웃 위젯 설정이었어요. 자, 세부 디자인 설정에서는 우리가 스킨이나 타이틀을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꿀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 그래픽 실력이 있거나 한다면 스킨 배경을 이쁘게 꾸며서 갈아 넣을 수도 있고, 타이틀을 이쁘게 꾸며서 달아 넣을 수도 있어요. 다만 스킨을 우리가 깔아서 넣을 때는 여백을 띄워야 되는데 그 여백이 아까 전에 그 위젯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조금 더 간편한 타이틀로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자, 타이틀 한번 눌러주실래요? 타이틀을 눌러보시면 일단 블로그 제목을 표시할 것인가 아니면 영역 높이는 어느 정도 놓을 것인가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일단 디자인에 보면 스타일은 네이버에서 직접 제공해 주는 것들. 근데 이쁜 게 별로 없어요. 내 블로그에 놀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따가는 직접 등록할 거예요. 자, 사이즈 보죠. 가로가 966이고 세로는 50에서부터 600 픽셀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위쪽에 플러스 눌러서 새 창을 또 띄워 놓을까요? 탭을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 미리 캔버스 해서 디자인 플랫폼 미리 캔버스로 갈게요. 일단 바로 시작하기에 보면 이렇게 미리 캔버스가 열릴 거고요. 사이즈가 아까 몇이었어요? 966에 세로는 몇 줄까요? 300 줄까요? 아니면 600 줄까요? 그건 이제 본인 맘대로 하세요. 저는 966에 300 픽셀로 한번 제작해 볼게요.
그럼 미리 캔버스에서 여기 눌러서 직접 입력. 사이즈가 966에 세로는 300 하고 적용하게 하면은 사이즈가 딱 나와요. 만약에 디자인을 사이즈를 만들어서 놓을 때 얘는 한 600픽셀이 한 이 정도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런 거 쓴 게 있으면 이런 걸 눌러가지고 여기서 필요 없는 부분만 제거를 해요. 그리고 이거 수능 시험장 이게 아니라 요즘 독서실이 아니죠? 그래서 넣고 이걸 뭐 그대로 써도 되지만 미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적고 뭐 이런 것 좀 꾸며서 넣고 요 수학 영역 이런 거 뭐 쓰실 거면 쓰는데 아니면 제거할 것들 제거하고 해서 꾸며서 넣어도 괜찮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쳐서 보면은 다양한 모양 나올 거니까 이거를 이런 느낌 중에 괜찮다 싶은 게 있으면 그런 걸 골라서 수정해 놔도 되죠. 뭐 깔끔하게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좀 나쁜가요? 너무 깔끔하네. 너무 뭐 일단은 네 만든다고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제작해서 만들겠다. 이것도 괜찮죠 뭐. 해서 예를 들어 글자에다가 난 그라데이션을 넣고 싶고 이런 식의 어떤 그라데이션 넣겠다. 네, 그라데이션도 내 맘대로 만들어서 넣어도 되고요. 물론 포토샵이 있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포토샵이 없어도 그럴싸하게 모양들은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건 그냥 깔끔하게 넣을 때 이런 느낌도 괜찮지 않을까. 청출 전산연열 노람 해서 회사명 넣고 로고 넣고 만들어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고, 서울대는 없네요 모양이. 아쉽네. 뭐 그러면은 학생으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넣어놔도 괜찮겠죠. 디자인은 진짜 디자인 하기 나름이에요. 만들고 다운로드 받으면 끝. 그죠? 아니면 내가 내 사진을 넣겠다. 그러면은 우리 업로드해서 넣으면 되잖아요. 내 파일 업로드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사진 파일이 있으면 그런 걸 집어넣으면 돼요. 이건 사실 기사 사진이었긴 한데 이렇게 넣고 얘를 뒤에다 놓고 싶어요. 그러면은 순서를 일단 맨 뒤로 보낼게요. 그리고 불투명도를 흐리게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깔아 넣는 것도 나쁜 느낌 같진 않죠? 뭐 좀 정신 없을라나요? 그래서 디자인은 진짜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또 고치면 됩니다. 너무 뭐 신경 쓰는 거가 없으니까요. 간단하게 보시고 이런 것도 괜찮아요. 프레임을 넣어서 예를 들어 내가 이런 원형 프레임을 넣겠다. 그래서 이런 데다가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사진을 넣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사진을 이렇게 든다면 이렇게 사진이 또 들어가 있기도 하고
프레임의 색깔 또한 내가 원하는 프레임 색깔로 바꾸는 것도 되거든요. 네, 디자인은 정말 내가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죠? 만약 넣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선택해서 빼버리고, 그래서 마음에 들면 다운로드. 다운로드를 받으셨다면 그러면 이제 다시 블로그로 갈게요. 위에 탭에 블로그 있으니까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타이틀에서 영역의 높이는 지금 사이즈를 내가 줄 사이즈대로, 만약 아까 제작을 300으로 했으면 영역 높이를 300으로 맞추시면 되고, 아까 높이를 600으로 했으면 600으로 맞추시면 돼요. 직접 등록에서 파일 등록을 누르셔서 아까 꾸며놓은 이미지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넣고 적용하면 이렇게 위에 들어가겠죠? 여기 글씨가 적혀 있는 거는 타이틀에 제목이 적혀서 보이는데요. 세부 디자인 설정에서 타이틀에 보시면 블로그 제목이 표시가 돼 있어요. 이걸 풀어주시면 여기 제목 표시됐던 게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 메뉴가 이렇게 있는데, 스킨 배경은 이 바깥쪽에 스킨을 말해요. 그래서 스타일이나 컬러 직접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컬러를 만약 흰색으로 한다면 흰색으로 이렇게 깔려져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내가 만약 색깔을 이런 다른 색깔로 설정하겠다 하면은 색깔을 이렇게 맞춰서 다른 색깔로도 넣으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저는 흰색으로 넣는 편이라서 그냥 깔끔하게 흰색을 두고 있고요. 타이틀은 아까 넣어보셨으니까 대략 아시겠죠? 그래서 영역의 높이를 설정하시고 디자인을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블로그 제목이 표시되게 할 수도 있지만 블로그 제목을 꺼서 그냥 디자인만 이렇게 보이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쪽에 네이버 메뉴는요, 위에 있는 이 네이버 메뉴인데 색깔이라든지 서식을 이렇게 다르게 줄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색깔을 설정하시거나 폰트의 내용 색깔을 내가 원하는 색깔로 설정해서 넣는 것도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블로그 메뉴는 여기 이쪽에 있는 이제 블로그 메뉴를 말하는데, 프롤로그 블로그 적혀 있는 이 줄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쁘게 내가 원하는 대로 꾸며 주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글씨가 이렇게 흰색이라 안 보일 때는 폰트의 색깔을 다른 색깔로 바꾸시면 또 보이니까 그것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체 박스는 제가 설정은 안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박스가 쳐져 있으면 되게 한정돼 보여요. 그래서 저는 추천하지 않고 있고요. 구성 박스라는 건 카테고리 박스예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만들었을 때 카테고리의 모양을 꾸미는 박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모양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 보이죠? 폰트 색깔을 제목색과 내용색을 넣을 수가 있어서 원하는 색깔을 넣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룹 박스는 그룹을 묶어주는 박스인데, 컬러나 이런 걸로 색깔을 칠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위젯이랑 그룹을 묶어서 색깔을 칠하는 박스예요. 별로 이쁘진 않아서 쓰진 않고 있어요. 자, 글 댓글 스타일에 보시면 글 제목은 어떻게 적을 건지 디자인을 꾸밀 수가 있는데, 제목 크기나 폰트 이런 것들도 여기서 설정이 다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긴 잘 안 보이는데 댓글 스타일을 퍼스널 콘으로 다룰지 프로필로 다룰지 고를 수가 있어요.
퍼스나콘은 내 프로필 옆에 붙는 조그만한 그림을 퍼스나콘이라고 하고요. 프로필은 여기 있는 프로필이 조그만하게 붙는 걸 프로필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글 제목에다가, 그러니까 게시판에다가 댓글을 달 때 퍼스나콘이 뜨게 할지, 프로필이 뜨게 할지, 아니면 심플하게 아무것도 뜨지 않게 할지, 옆에 아이디 옆에 어떻게 뜨게 할지 고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프로필인데, 프로필의 모양을 내가 원하는 걸로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고요. RSS 블로그 로고를 넣어 놓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 꾸미는 장식 요소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서 뭔가 내용이 달라졌을 때 내용을 긁어다가 한꺼번에 통합해서 보는 그런 RSS 피들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긴 한데, 그냥 일단은 그냥 예쁜 거 그냥 고른다고 생각할게요. 자, 위젯에서는 다양한 위젯 모양이 보일 거예요. 아까 고른 날씨, 시계, 명언에 대한 여러 가지 예쁜 위젯 모양들이 보이고, 여기서 마음에 드는 위젯을 고르면 그 위젯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까지 다 꾸몄다면은 적용을 눌러주시면 디자인이 적용돼서 나오겠죠? 이렇게 한번 꾸며봤네요. 그리고 가능하면 여기다가 디자인을 꾸민 것을 여기도 같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메뉴에서 관리로 가시면 여기 모바일의 커버 이미지 있죠. 여기다가도 등록해서 올려보시면 모바일에서 볼 때도 이게 이제 커버 이미지로 보이니까 똑같은 그런 블로그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이 모바일의 커버 이미지에도 하나 또 깔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꾸미기 설정을 쭉 말씀드렸고요. 아이템 설정의 퍼스나콘이라는 게 아까 전에 아이템 그 그 프로필 쪽에 애칭 옆에 붙었던 조그만한 그림을 바로 퍼스나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퍼스나콘을 직접 고를 수도 있으니까 마음에 드는 퍼스나콘이 있다면 분위기에 맞는 걸로 잘 선택해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 디자인 꾸며보시고 퍼스널콘도 예쁜 거 마음에 드시는 게 있다면 골라보세요. 자, 이번에 메뉴 글 동영상 관리라는 부분인데요. 프롤로그가 지금은 대표 메뉴가 아닐 거예요. 근데 만약에 프롤로그를 대표로 해놓게 된다면 내 블로그를 들어왔을 때 프롤로그 창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현재는 제 블로그를 보면요, 이렇게 블로그에 그림이 보이는 형태로 돼 있죠. 근데 프롤로그는 어떻게 뜨는 거냐면 이렇게 뜨는 거예요. 물론 이 하나하나는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을 했던 것들이 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롤로그로 무작정 바꿔서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내용을 블로그에다가 꾸며서 넣었을 때 그 이후부터는 프롤로그로 화면이 뜨게끔 해놓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프롤로그에서는 프롤로그 관리로 가보시면 글 강조형과 이미지 강조형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미지 강조형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내가 만약 글을 강조하겠다면 글 강조형으로 해서 어느 카테고리를 몇 개가 노출이 되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설정해 놓으면은 프롤로그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제대로 배치가 된 채로 어떤 사이트처럼 보여지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블로그에서는 페이지당 글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페이지를 들어갔을 때 휠을 굴려서 내용을 읽잖아요. 그 안에서
몇 개의 글이 보이게 할 것이냐, 이런 게 페이지랑 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1개 내지는 3개 정도 많이 두고 있고요. 이 옆에가 카테고리 관리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카테고리가 사실 굉장히 많죠. 저는 일단 요 정도가 있는데, 아직 여러분들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카테고리 오늘 일단 2개를 만들게요. 자, 카테고리를 만드실 때 요 위에 카테고리 전체 보기를 눌러놓고 카테고리 추가를 하시면 돼요. 그럼 게시판이란 카테고리가 만들어졌죠? 여기다 그냥 일상이라고 일단 적어볼까요? 물론 내가 주제에 맞게 적을 수 있는 카테고리면 더 좋겠지만, 아직은 우리가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실 때 딱 내가 마케팅에 알맞게 포스팅을 쓰겠다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좀 쉽게 먼저 보려면 우리가 일단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상 글서부터 다가가는 게 좀 더 쉽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일상 글을 우리가 주로 쓰게 될 거라서 일상이란 카테고리를 만들었고요. 이 카테고리의 모양을 보니까 얘는 블로그형으로 돼 있죠. 자, 블로그형과 앨범형이라는 거는 글보기 형태에 따라 달라요. 블로그형은 제일 최근에 게시글이 펼쳐져서 보여지는 게 블로그형이라면, 앨범형이라는 건 아까 전에 잠깐 보셨다시피 제가 적었던 포스팅들이 하나하나의 네모칸으로 보여져서 내가 궁금한 거를 눌러서 볼 수 있게 하는 걸 앨범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블로그형이 좋습니다. 왜냐면요, 앨범형이 데이터가 몇 개가 없으면 되게 썰렁해 보여요. 이 LA 서재를 제가 블로그형으로 해놓은 이유가 바로 그건데, 제가 잠깐 바꿨어요. 자, 내 블로그에 와서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LA 서재로 딱 갔어요. 얘가 앨범형으로 바꿔놨잖아요, 제가. 근데 딱 3개 있는 거야. 어때요? 되게 썰렁해 보이죠? 근데 이런 거, 그러니까 포스팅이 많은 것들 보면요, 되게 예뻐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이거는 그냥 막무가내로 여러 가지 넣었지만, 만약에 어떤 틀을, 모양을 가지고 그 모양대로 넣는다면 되게 깔끔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막 핸드폰으로 막 올려고 막 그러면서 일부러 여러 가지 넣은 거고, 만약에 디자인을 똑같이 해가지고 조금 더 정갈하게 넣었다면 약간 되게 깔끔한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보는 거는 앨범형. 그리고 제가 이 맛집 이야기라는 거를 일부러 블로그형으로 바꿔볼게요. 이제 맛집 이야기가 블로그형이 됐거든요. 어떤 느낌인가 한번 보죠. 자, 여길 딱 누르면 아까는 여러 가지가 펼쳐졌다면 블로그형으로 바꿔놓으니까 제일 최근의 게시물만 이렇게 펼쳐져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내려서 보면은 물론 다음 거 이렇게 내려가면서 볼 수는 있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딱 보고 싶은 것만 골라보긴 조금 어렵죠? 그게 바로 블로그형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블로그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용이 많지가 않을 땐 블로그형이 괜찮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내용이 좀 많아져서 사람들이 골라서 볼 수 있게끔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앨범형이 조금 더 예쁘게 보일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얘는 언제든지 전환되니까 상관은 없어요. 자, 그리고 일상 아까 게시판 하나 만들었잖아요. 또 하나의 카테고리를 추가해 볼 건데, 만약에 일상 게시판이 선택이 된 상태로 카테고리를 추가하면 여기에 하위 카테고리가 생겨요. 근데 내가 만약 이거랑 똑같은 수준의 카테고리를 만들고 싶다면 다시 이 카테고리 전체 보기를 눌러놓고 카테고리 추가를 하면 똑같은 수준의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뭘 넣을까요? 뭐 간단하게 그냥 이 카테고리명은 비공개 카테고리로 할게요. 아니면은 그냥 위젯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위젯 넣을 목적으로 만든 거니까.
근데 이 위젯 카테고리는 다른 사람들이 로그인했을 때 보이지 않도록 나한테만 보이게 할 거다라고 한다면 공개 설정을 비공개로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자물통이 생겼죠. 그러고 확인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일상이란 카테고리는 보이겠지만 지금 좀 전에 만든 이 비공개 카테고리인 위젯은 나로 로그인했을 때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블로그 여기 위젯 설정하시는 거, 위젯이라고 카테고리 설정하시는 거 한번 해보시고요. 메모 게시판은 메모에 대한 게시판인데 많이 쓰지는 않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프롤로그. 아까 보셨던 메뉴죠? 네, 프롤로그가 있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글 배달에서 블로그시 질문이 있는데요. 이 블로그시 질문은 블로그의 활성화를 위해서 네이버에서 올려놓는 게 이제 블로그시 질문이에요. 그래서 별의별 질문을 다 올리면 우리가 거기에 이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블로그시 질문이라고 합니다. 자, 글 관리에 댓글 들어온 거 또는 태그 들어온 거 이런 것들을 글 관리에서 볼 수가 있고, 동영상 관리에서는 제가 올렸던 동영상이 몇 명이나 재생해서 보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플러그인 연동 관리의 그린 리뷰 배너는 사실 거의 쓸모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애드 포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죠. 자, 애드 포스트는 뭐냐면은 약간 수익형 블로거들이 제일 첫 단계로 많이 하는 걸 애드 포스트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내가 포스팅을 하면은 거기에 광고가 들러붙어서 내가 포스팅을 그냥 올리기만 해도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광고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내가 돈을 벌게 되는 그런 구조를 애드 포스트라고 하는데요. 비슷한 걸로 애드센스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애드센스는 구글에서 만든 거고 애드포스트는 네이버에서 만든 건데 얘는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달아줄 수 있는 게 애드포스트라고 보시면 될 거고, 애드센스는 네이버 블로그엔 다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HTML을 넣어서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복잡해서 네이버 블로그에는 달 수가 없도록 되어 있고요. 애드포스트는 복잡할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신청해서 승인이 나면은 글 쓰면 알아서 송출이 돼서 달려지는 게 바로 애드포스트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애드포스트를 내가 만약에 하겠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블로그를 만든 지가 3개월이 지나야 돼요. 그리고 1 방문객 수가 보통 한 달을 기준해서 책정을 하는데 하루에 한 100명 이상씩 온다면 아마 애드포스트는 충분히 승인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방문객도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단 승인받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를 승인받아서 글을 쓰게 되면은 그 글의 광고가 송출돼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애드포스트 관리 가보면 이런 식으로 수입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잔액이랑 지급액 보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수입 전환이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제가 대충 저는 이거 애드포스트를 별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포스팅을 쓰거든요. 그러면 포스팅을 자주 쓰지는 않다 보니까 제가 잔액이 많진 않은데, 보시다시피 거의 한 달을 쓸 때는 커피값 정도는 충분히 버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조금 더 노리고 한다라고 한다면 더 많이 벌긴 하겠죠. 자, 나중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블로그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추가적인 부수입을 얻는 거니까요. 그죠? 자, 그리고 내 블로그 통계. 이쪽에서는 내 블로그의 일간 방문객 현황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어제는 121명, 123명, 요즘 블로그에 제가 글들을 많이 안 올리다 보니까 게시 조회수가 그렇게 많진 않네요. 자, 보시면 내 블로그에 일간 몇 명이나 왔고 조회수는 얼마나 조회를 했는지 보이죠? 보니까 일간으로 따지면 121건 조회를 해서 봤다라고 하고요. 그 중에 순 방문자 수는 109명이라고 해요. 그럼 조회수랑 방문자 수가 다르네요. 왜 다를까요? 왜냐면 이 방문자 중에 어떤 사람은 제 블로그에 다른 글을 또 보기도 했겠죠.
그럼 조회수가 더 늘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생각으로 보시면은 조회수랑 순 방문자 수가 좀 이해가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방문에 대한 횟수도 보이고요. 방문 횟수, 평균 방문 얼마나 방문하고 있는지, 재방문율을 얼마나 되는지, 평균적으로 제 블로그에 들어와서 글을 읽고 사용하는 시간은 대충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방문 분석에서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분석에서는 유입 분석에 가보면 어느 날 이제 어떤 경로들로 사람들이 찾아서 들어왔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들을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때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시간대에 따른 분석이나 연령별에 따른 분석도 가능하겠죠. 이 시간대 분석이 좋은 점은 뭐냐면 내 블로그를 찾아와서 보는 사람들이 활동 시간이 언제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블로그에 포스팅을 쓸 때요. 예를 들어 내 고객들이 한 9시쯤 활동한다면 한 8시쯤에 올라지게 하면은 검수를 거쳐 9시쯤 뜨겠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포스팅이 사람들한테 잘 먹혀 보여지게 시간대 분석을 해볼 수도 있을 거고, 성별, 연령별 분포에서는 어느 연령의 어느 성별이 좀 높다면 그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자료들을 많이 담을 수가 있겠죠. 기기별 분포나 방문 현황 같은 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정보가 나름 그래도 되게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보시기는 괜찮으실 거예요. 자, 조회수 순위로 해서 뽑아보는 것도 가능하고요. 공감수나 댓글수, 그리고 블로그의 평균 데이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내용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평균 사용 시간이 이 정도 들어가네요. 지금 조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자, 그래서 블로그의 각각의 메뉴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렸는데 여기까지 특별히 어려운 건 없으셨을까요? 한 번씩 보시면서 일단 질문을 좀 받고요. 일단 질문 한 번씩 받으면서 돌아다닐게요. 혹시 질문이 없다면 다음 진도 나가려고요. 30분 조금 덜 남은 것 같은데 내 메뉴 잠깐 눌러보세요. 내 메뉴에 글쓰기를 누를게요. 글쓰기 클릭. 자, 이렇게 누르면 바로 스마트 에디터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통 우리가 글을 적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왔냐면 이게 이제 블로그 앞에 위에 여기 내 메뉴 있죠. 여기서 글쓰기를 눌렀어요. 이렇게 들어오면 돼요. 여기가 포스팅 하는 곳이에요. 오늘은 진짜 포스팅을 한다기보다 이 메뉴가 무엇이다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부터 우리가 슬슬 포스팅을 좀 생각을 해볼 거고, 오늘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서 한번 연습 겸 글을 적어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제목을 적는 데고요. 여기는 내용을 적는 데예요. 그럼 여기 제목을 적는 데에다가 마우스로 클릭을 해보시면 커서가 생깁니다. 자, 여기다가 뭐 그냥 간단하게 글을 적으세요. 뭐라고 적든 상관은 없어요. 제목을 적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제목 부분에는 나중에 우리가 실제 포스팅을 하실 때, 마케팅용 포스팅을 하실 때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요. 한 2개 정도 내가 주 키워드를 뽑았다면 그 키워드가 제목에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너무 어색하게 막 여기저기 껴넣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자연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적거나, 뭐 어쨌든 내가 키워드를 생각했던 게 이 안에 잘 포함이 되면 돼요. 지금은 그냥
그냥 대충 이렇게 적었는데 나중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자, 어쨌든 제목을 적었죠. 자, 이 위에 있는 부분을 보면요. 요런 모양과 요런 모양이 있는데 이거는 그림을 넣을 때 이용을 해요. 지금 이 포스팅 부분에다가 커버 이미지를 넣는다면 이 부분을 눌러서 넣을 수가 있어요. 한번 눌러볼게요. 우리 저번에 만든 폴더에 사진들 저장했었으니까 이 사진 중에 하나 이렇게 끌어서 넣어보죠. 그럼 이런 식으로 이 커버 이미지가 예쁘게 들어가죠. 위치 이동을 해서 이렇게 꽃의 위치도 바꿔놓을 수도 있고 필요 없어졌으면 나중에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요거는 사진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요. 사진을 안 넣을 때랑 넣을 때랑 보면은 넣은 게 훨씬 이뻐요. 그래서 넣는 걸 좀 추천은 드리고 또 됩니다. 이렇게 넣으려면 선택해서 넣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밑에를 클릭해 보세요. 요 밑에가 본문 영역이에요. 자, 일단 여기서 각각의 요 메뉴들을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오늘은. 자, 일단 여기 사진이라는 부분을 눌러보시면 사진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진을 선택해서 열기를 하시면 되고요. 여러 장을 넣을 거면 첫 번째 장 선택하고 끝 번째 장은 Shift 누르고 클릭하셔서 열기 하셔도 돼요. 그럼 사진을 어떻게 첨부할 거냐 라고 나오는데 일단 개별 사진은 사진 하나하나씩 올려져 있는 형태로 추가하는 걸 개별 사진이라 하고요. 콜라주 같은 경우는 사진을 묶어서 하나의 어떤 그림처럼 묶어주는 게 콜라주예요. 레이아웃 묶어주는 거 있죠? 그 다음 슬라이드는 옆으로 넘기는 사진을 슬라이드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는 요 개별 사진과 콜라주를 좀 적절하게 이쁘게 쓰시면 되게 짜임새 있어 보이는 그런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별 사진을 좀 더 좋아해서 개별 사진을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5개의 사진이 올라가지겠죠? 자, 사진이 올라가졌을 때 사진을 클릭해보면 이렇게 교체, 편집, 크기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만약 해당 사진을 따닥 누르게 된다면 이렇게 스마트 에디터 창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세부적인 편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사진의 위치를 끌어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사진의 색깔이나 자르기 또는 필터 효과 등을 내가 꾸며주는 것도 가능해요. 자, 일단 크기의 경우는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크기를 조절을 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르기 회전의 경우는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낼 때 활용을 합니다. 사진을 찍다 보면은 옆에 쓸데없이 찍힌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 자르는 게 자르기 회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회전은 회전하는 거고요. 그죠? 필터는 이렇게 밝기 필터를 내가 설정을 해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사진을 보정한다 라는 때 활용할 수 있고 보정이라는 건 밝기나 채도를 조절하는 건데요. 필터랑 다른 점이라면 필터는 내가 어떤 효과를 선택하고 모든 사진에 한꺼번에 적용할 수 있겠지만 보정의 경우는 각각의 사진들마다 보정이 다르게 들어간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액자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럼 테두리에 이렇게 액자가 생기는 게 보이죠? 그 다음 요건 서명. 서명을 내가 만약 이미지로 넣겠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넣고 싶은 서명을 집어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요거는 미리 캔버스에서 만들었었던 저번에 이제 만들었던 로고인데요. 요런 거를 워터마크로 이렇게 박아 놓는다라고 한다면 눈에 띄니까 남들이 내 사진을 도용하지 못하게 되겠죠. 텍스트로도 서명을 넣을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모자이크. 모자이크는 만약 중요한 정보를 가릴 때 모자이크를 씁니다. 그래서 내가 몇 각으로 할지 사각의 모양을 설정할 수도 있고, 텍스트는 글씨 쓸 때, 그 다음에 스티커는 스티커 모양, 요런 것들이 이렇게 에디터 안에 들어있고요. 완료를 짓게 되면 모양이 변경돼서 올라가지겠죠? 자,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진과 사진을 옆으로 붙이고 싶다. 그럼 해당 사진을 끌어다가 붙일 사진 옆에다 놔주시면 이런 식으로 사진을 두 장을 옆으로 붙여서 놓는 것도 가능하고, 사진 붙이는 건 3장까지 가능한데, 사실 이렇게 해놓으면 사진이 그만큼 작아지기 때문에 사람들 PC로는 그래도 좀 보이는데 모바일에서는 좀 가독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기보다는 보통 따로따로 해서 배치를 하고 있죠. 자, 요거 내용 어렵진 않죠? 만약에 내가 어떤 사진이 있을 때 이 사진을 대표 사진으로 하고 싶다면 사진을 선택하시고 대표라는 부분을 눌러주시면 그 사진이 대표 사진으로 설정이 됩니다. 대표 사진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블로그에다가 이런 식으로 어떤 단어를 적었어요. 그리고 뷰를 본다라고 했을 때 요 앞에 때는 요 화면 있죠. 요게 이제 대표 사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은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 제가 만약에 이걸 대표로 해놓으면은 어떤, 예를 들어 뭐 제가 아까 포스팅 연습하기라고 제목을 적었다면 거기에 대표 사진으로 요 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표 사진은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글을 적을 때는 사진과 사진 사이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면 회색 줄이 생기는 거 있죠. 이때 클릭하시고 적으시면은 네, 글을, 그림과 그림 사이에 글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SNS 사진은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서 사진을 가져오는 건데요. 실제로 요거는 활용은 좀 잘 안 되고요. 동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일반 동영상을 8기가까지도 업로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부담 없이 동영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스티커. 요거는 여러 가지 스티커 모양들이 나오는데요. 마음에 드는 모양을 눌러서 설정하시면 이렇게 스티커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귀여운 스티커가 무료로 제공되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이쁜 게 많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용구인데요. 인용구는 여러 가지 이런 용도의 인용구들이 있어서 꾸미고 싶은 대로 이렇게 눌러서 꾸며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내용을 적으면 내용이 예쁘게 보이겠죠? 이런 게 인용구. 인용구의 모양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내가 그때그때 이제 쓰고 싶은 포스팅들을 이런 인용구 안에다 넣어서 꾸며주실 수가 있죠. 자, 구분선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선으로 구분을 하는 건데요. 구분선을 눌러서 선을 긋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선을 만들어서 가운데다가 배치해 놓을 수가 있겠죠. 자, 장소. 장소는 내가 원하는 장소를 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한일 컴퓨터 학원을 찾는다. 한일 컴퓨터 학원을 써서 이렇게 눌러서 추가하면은 이 위치에 한일 컴퓨터 학원이 찾아지고,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면 이런 식으로 지도가 들어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장소를 좀 안내를 하고 싶을 때 있죠? 그럴 때는 지도를 이렇게 약도를 집어넣어서 그 장소를 소개시켜 줄 수가 있어요. 자, 요건 링크인데 요거 하나만으로는 좀 단독적으로 쓰이진 않고요. 보통 요렇게 할 때 이런 링크는 쓰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요것만으로 링크를 쓰시기에는 그냥 차라리
내가 어떤 주소를 넣으면 자동으로 링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자체로 링크를 쓴다기보단 만약 저걸로 쓴다라고 한다면 요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고 범위 잡아서 링크를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 확인한다면 얘를 누르면 뭐 네이버로 가게 한다든지 연결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요 링크보다 좀 더 많이 쓰여지는 건 요렇게를 좀 많이 써요. 네임 카드를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사진을 하나 가져올게요. 내가 만약에 어떤 네임카드를 만들었고 이 네임카드를 누르면 예를 들어 어디론가 가게 하고 싶다 할 때는 해당 그림을 가져다 넣고 거기다가 링크를 연결해도 돼요. 그래서 URL을 만약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여길 누르면은 그 사이트로 넘어가게 그렇게 연결 지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파일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 블로그의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고용계약서나 아니면 이력서, 자기소개서와 같은 어떤 서식들을 블로그에서 받아갈 수 있게 하겠다. 그럴 때 파일을 쓸 수 있어요. 파일을 불러다가 넣을 수 있는 건데 파일당 10MB까지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일정의 경우는 일정을 등록할 때 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제목에 시작날을 넣고 장소랑 URL을 넣으면은 일정이 등록돼서 들어가지기도 합니다. 소스 코드는 실제 여기다 적는다고 코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코드가 이쁘게 보인다 정도예요. 그래서 뭐 특별한 거는 없어서 이런 의미가 지금 소스 코드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표는 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를 추가해서 만들거나 아니면 두 칸을 잡아서 뭐 행을 합치거나 뭐 이런 어떤 작업을 할 때 표를 씁니다. 그리고 당연히 글 적거나 아니면 예쁘게 꾸며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네, 디자인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 표의 경우도요. 굳이 여기서 다시 만들 거 없이 한글이나 엑셀에 표 만든 거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되게 깔끔하게 만들어지거든요. 물론 약간 서식은 수정만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 표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자, 수식은 그야말로 수학 선생님들이 좀 많이 쓰실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톡톡은 아까 네이버 톡톡이 검수가 완료가 되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궁금한 거를 톡톡을 눌러서 문의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실 수가 있어요. 실제 톡톡으로 상담이 오는 경우가 물론 카카오톡으로 오는 경우보다 빈도는 적지만 그래도 많이들 상담이 오기 때문에 뭐 연결다리 하나 정도는 놔줄 필요가 있죠. 그쵸? 이렇게. 그리고 글을 적으실 때는 여기다 글을 적어 볼게요.
만약 이렇게 적었다 라고 했을 때 글을 범위를 잡고 글씨를 진하게 또는 뭐 기울임 또는 밑줄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옆에서 글씨의 색깔을 변경하거나 아니면은 바깥에 있는 글자 비석의 색깔을 이렇게 글자 배경의 색깔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으니까 어떤 강조를 주실 때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면은 내 모먼트, 글감, 라이브러리, 템플릿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먼트는 사실 우리가 네이버에서 인스타를 좀 따라잡기 위해서 만든 게 모먼트였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또 아직까지 많이 쓰이진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모바일 만들 때 모먼트 하나 만들어 보고 그냥 말 거고요. 글감, 요 글감의 경우는 왜 책 리뷰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책에다 놓고 검색어를 여기다 적는 거예요. 그러면 관련된 그 책이 나오니까 눌러서 이 책에 대해서 포스팅을 한다든지 할 때 활용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내가 만약 사진이 없잖아요. 그럼 글감을 사진으로 가서 쇼핑이라고 적어보면은 관련된 사진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골라서 넣게 되면은 무료 사진을 우리가 이렇게 가져다가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정말 쇼핑몰을 하시는 분의 경우는 쇼핑을 여기서 찾으셔도 되죠. 예를 들어서 포도비누를 제가 뭐 선전하는 어떤 게시글을 적는다면 쇼핑에 포도비누 쳐보면 포도비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골라서 이 제품을 사러 가는 링크를 연결해 주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물론 방법이 링크 연결하는 방법은 이 방법도 있지만 다른 방법도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감에서는 다른 데서 우리가 정보를 가져다가 블로그에 글을 적을 때 그때 이렇게 글감을 쓸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는 아까 전에 집어넣었던 사진들을 여기서 이제 볼 수도 있고, 대표 사진을 설정을 바꿔주는 등의 그런 것들을 하는 걸 라이브러리라고 하고요. 템플릿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추천 템플릿과 부분 템플릿이 있는데요. 추천 템플릿은 아예 1에서부터 Z까지 모양이 만들어져 있는 게 추천 템플릿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를 만약에 불러와서 여기 있는 내용들만 바꿔치기해서 넣으면 되기 때문에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부분 템플릿은 뭐냐면 부분적으로 모양들이 만들어져 있어서 난 이런 템플릿이 좋다 하면 이렇게 그냥 적용해서 쓰시는 게 부분 템플릿이라고 해요. 내 템플릿은 내가 어떤 모양을 만들었을 때 다음에도 그 모양을 쓰고 싶다면 내 템플릿에다가 만들어서 보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간단하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자, 여기 밑에 보시면 PC 화면과 모바일 화면 그리고 태블릿 화면에서 글이 어떻게 보일지 확인하는 그런 메뉴가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보고 만약 다 했다 그럼 이제 발행하시거나, 아니면 아직 좀 덜 했는데 다음에 좀 더 수정해야겠다 하면 저장을 해서 다음번에 불러다가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또 발행을 눌러보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카테고리를 잡고 공개 설정이 전체 공개로 되어 있게 해놓고 그다음 태그 편집하고 다 된 거면 발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 발행 시간을 지금은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발행하게 하겠다. 그럼 예약을 해서 내가 원하는 날짜 시간에 배송 포스팅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서 일단은 블로그를 작성을 하실 때 일단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되는 각각의 설명을 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딱 9시네요. 일단은 질문사항 있으신지 한번 봤고요. 딱히 질문이 없다면 오늘은 여기까지 나갈게요.